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니로 하이브리드의 가격표가 유출되었습니다. 과연 니로 하이브리드 가격은 어떻고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풀체인지된 니로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의 변경 없이 그냥 기존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가격을 많이 높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 예측이 맞았는지 지금부터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격은 전부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그리고 또 개별 소비세가 3.5%로 적용된 가격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기본 트림은 트렌디로 기존과 명칭이 동일합니다. 트렌디 같은 경우에는 기존 2,439만원에서 2,660만원으로 대략 23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다만 기본 차량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6L 하이브리드 엔진에 6단 듀얼 클러치 미션 들어가는 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ADAS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를 제외하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사양에서도 에어백이 7개에서 8개로 향상된 것 외에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후석 승객 알림이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오른 이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더 살펴보면 기본형에는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달려있고 데이라이트는 LED로 적용되고 뒤쪽에 있는 테일램프랑 보조제동 등은 LED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들어가는 LED 리피터 역시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유리에 이중접합 차원 유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내장 사양이 원래는 블랙 인테리어였는데 이제는 차콜 인테리어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부분에서는 바뀐 부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선된 사양이 별로 없는데 230만원 가량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트림은 프레스티지인데요. 두 번째 트림부터는 조금 많이 개선된 점이 보입니다. 기존 프레스티지랑 비교하면 290만원 정도가 올랐고요. 기존 노블레스랑 비교해도 70만원 정도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개선이 안 되면 조금 이상한 거긴 합니다. 이 프레스티지에는 어떤 사양이 들어가냐면요, 1열 이중접합 차원 글라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좌석 유리가 이중접합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조용하게 바깥의 풍자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실내는 기본형에서는 차콜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미디움 그레이까지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무슨 색깔인지는 카탈로그를 보고 공식 자료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핸들에 인조 가죽 스티어링 휠을 둘러주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기어 변속기를 가죽으로 바꿔주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선바이저 조명이나 앰비언트 라이트, 블랙 하이그로시와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도 여기서부터 들어가니까 사실 니로 일반 고객들이 사기에는 프레스티지 이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깡통 모델은 정말 기본형인 것 같고 상위 트림으로 가야지 조금 탈만한 차가 만들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인조가죽 시트로 마련되어 있고 운전석 파워 시트와 1열 통풍 시트, 1열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2열 열선 시트, 2열 센터 암레스트 등 프레스티지가 의외로 가성비가 조금 더 뛰어나 보입니다. 편의사양에는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 2열 에어벤트, 후석 승객 알림이 여기서부터 들어가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역시도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프레스티지에다가 옵션을 조금만 넣던지 아니면 시그니처로 갈 것 같은데요. 시그니처의 가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그니처의 가격은 기존 3,017만원에서 3,306만원으로 280만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서 교차로 대향차가 추가된 조금 더 진보된 ADAS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뒤쪽에 레이더를 추가해서 다양한 장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HDA도 여기서부터 기본 적용되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역시도 시그니처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방 주차거리 경고가 기본이고요. 18인치 휠과 LED 헤드램프, 앞뒤에 LED 깜빡이와 LED 안개 등은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여기서부터는 세 가지의 실내 색상을 고를 수 있는데요. 차콜 또는 페트롤 또는 미디움 그레이 중에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론미러가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최상위 트림은 기존과 동일하게 메탈 페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이얼 방식으로 좌우로 돌리는 변속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내비게이션이 무선 업데이트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시그니처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시그니처로 가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시그니처 아니면 프레스티지 쪽에 가격표를 조금 몰빵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존 니로에 비해서 조금 상품성 개선이 보이니까 시그니처나 프레스티지 이 정도 등급은 사실 뭐 납득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선택 옵션도 한번 살펴볼까요? 선택 옵션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컨비니언스는 트렌디 트림만 선택할 수 있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도어 손잡이 조명, 1열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가죽 스티어링 휠, 가죽 변속기 노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같은 경우에는 95만원이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주력으로 많이 달아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쪽 좌우에 레이더가 추가되니까 안전 하차 보조랑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전자적 차이드 락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쉽게도 HDA2 시스템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트림과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100만원으로 넣을 수 있고요. 18인치 휠과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리어 LED 턴 시그널 램프, 그러니까 LED 깜빡이가 앞뒤에 들어간다는 거죠. LED 안개등과 블랙 유광 휠 아치와 사이드 가니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누런 전구 프로젝션에서 LED 프로젝션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이왕 구입하신다면 100만원짜리 옵션을 추천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85만원인데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저렴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내비게이션이 들어감으로써 얻는 이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무조건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옵션들은 전부 다 기본 트림에서 선택할 수 없는 건데요. 스마트 커넥트로 기아 디지털 키 2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아 디지털 키 2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폰이랑 갤럭시 최신 모델에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 제공될 것 같고요.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가 여기 묶여 있는데, 빌트인 캠과 보조 배터리를 묶어서 90만원,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선택 옵션으로는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만 카돈 스피커의 옵션 가격은 60만원인데요. 60만원의 하만 카돈 스피커 괜찮을 것 같은데, 니로는 하만 카돈이니까 스포티지보다는 좀 나은 소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랑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그러니까 전동 트렁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0V 인버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220V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V2L 같은 강력한 전압을 쓰기보다는 적절한 전압, 그러니까 노트북 정도 충전하는 전압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 그냥 기본적인 노트북 충전, 핸드폰 충전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패키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넣어놨는데 레인 센서도 간단하게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을 넣으면 앞유리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레인 센서도 같이 넣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과 이지 억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가죽 시트, 동승석 파워 시트,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동승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동승석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게 70만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게 70만원의 값어치를 할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혼자 타는 차에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차를 메인카로 가족분, 남편분과 아내분이 같이 운전하신다, 그리고 가족차로 쓴다, 이렇게 하시기에는 이 컴포트 옵션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시트가 운전자가 2명일 경우에 메모리 시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컴포트 옵션은 만약에 가족이 있으시다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혼자 타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필러 색깔을 다르게 하는 옵션은 시그니처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시그니처에서 20만원을 추가하면 C필러 색깔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시그니처를 간다면 저는 말리겠지만, 시그니처에 이왕이면 20만원 더 추가해서 본인의 개성을 표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시그니처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20만원 더 내고 색깔 좀 더 화려하게 칠하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투톤 니로랑 일반 니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분석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썬루프랑 LED 실내 등 옵션은 45만원이고 바깥을 스노우 화이트 펄로 칠하는 데는 8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번 1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게 특징인데요. 그에 따른 상품성 개선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1호 가격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